안녕하세요. 창의융합상상소 1단계 예비과정을 잘 마무리한 우리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이제부터는 1단계 예비단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산출물 발표회의 준비과정 및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건데요. 뿐만 아니라 2학기에 진행되는 심화 단계에 대해서도 간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단계 산출물 발표회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수업에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일시는 반별 다릅니다. 특히 초 3, 4학년 융합 B반의 경우 7월 13일에 산출물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 반들, 즉 초 3, 4학년 융합 A반, 초 5, 6학년 융합 A, B, C반, 중등 융합 A, B, C, D반은 전부 7월 6일에 산출물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반드시 구글 클래스룸 수업으로 공지된 바를 확인 바랍니다. 시간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9개 반 재원생 전원은 반드시 산출물 발표회를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미참여 시에는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하여서 모두가 수료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준비물은 보고서인데요. 보고서의 경우 우리 친구들이 한글 파일이나 또는 PDF 파일, 워드 이런 것들을 예상하시는데 모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단계 교과 과정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숙제로 냈었던 형태가 있었죠? PPT 파일. 이 파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분량은 5쪽에서 10쪽 분량. 5쪽에서 10쪽 분량을 지켜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표지가 포함이 됩니다. 네, 표지가 포함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팀별 발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개별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제작을 하실 때 발표 3분을 고려하여서 제작을 잘 해주시고 발표도 3분을 채워서 할 수 있도록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3분 이외에도 질의응답 시간 2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5분씩 시간 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질의응답 2분은 당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님들이 질문이 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 질의응답 시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는 것은 맞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에 공지가 됩니다. 단 플랫폼을요. 줌이나 구글 미트를 활용하지 않고 메타버스인 잽을 활용할 겁니다. 잽을 활용할 거라 잽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는 가장 뒷부분, 이 영상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자세하게 안내 드릴 예정이오니 이것도 참고 바랍니다. 메타버스 활용 시 역시 실시간 온라인 발표이므로 장소는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장소에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산출물 발표의 심사 영역 및 기준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점수는 총 100점이 만점이고요. 이 100점은 보고서의 내용 40점, 보고서 제출 여부 및 발표 태도에 대한 점수 60점, 이 두 점수가 합쳐져서 100점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보고서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심사 기준을 아시면 보고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요건이 무엇인지 알게 되십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잘 들으시고 보고서 5장에서 10장 내외 제작을 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자, 심사 기준은 첫 번째, 학습 과정이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1단계 교과 과정을 진행하면서 학습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넣어 주셔야 하고요. 그렇게 학습 전 과정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느낀 점, 소감 이것도 함께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과 소감이 잘 드러난 보고서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수업 전, 중, 후에 지도교사님들께서 과제를 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각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했는지, 수행한 과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후 2단계, 그러니까 즉 심화 단계 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 요것도 꼭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분야는 한 가지 이상, 세 가지 이하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이상으로는 적어주실 필요 없으시고요. 요 정도까지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후 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 같은 경우에는 2단계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친구들에 한해서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고려하여 팀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연구 분야끼리 팀을 묶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0점에 해당하는 보고서 제출 및 발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출 기한 내에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출 기한 내에 제출을 꼭 해주셔야 되고 이 제출 기한은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그 과제 제출 기한 내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량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표지 포함해서 5쪽에서 10쪽 분량 지켜주시면 되고요. 단 이렇게 분량이 적은 대신에 글자 포인트나 형식 등이 자유롭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하셔서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분량만큼 제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안에는 혹시 영상이나 사진이나 각종 자료들을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단 발표 시간 3분을 넘어가진 않게끔 제작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발표 태도나 질의응답에 대답하는 태도까지도 점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요것들을 잘 지켜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은 심사 점수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출물 발표회가 모두 끝마쳐지면요. 그 산출물 발표회 점수는 이렇게 30점으로 환산되어서 계산이 되고 나머지 평소 점수와 합산이 되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심화 대상자 선정에 점수가 매겨질 겁니다. 즉 1단계의 전체적인 평가 점수를 가지고 2단계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2단계 대상자의 경우에는요. 반별 제적 인원수의 40% 이내로 선발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초등 같은 경우 반별로 8명 이내,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반별로 6명 이내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선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8명이나 6명이 다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 6명이든 5명이든 이렇게밖에 선발이 되지 않는 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영역이 어떻게 점수가 매겨지는지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석 평가는요.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계속 매 시간마다 평가를 해주시고 계신데 지각이나 조퇴, 결과, 결석 등이 시간별로 체크가 되어져 있고요. 1시간당 0.5점이 감점이 됩니다. 시간당 0.5점 감점. 감점이 되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고, 근데 이때 만약에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한 결석으로 사전이나 사후에 영재교육원으로 전화를 주셔서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경조사나 아니면 법정 전염병 아니면 천재지변 같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결석을 하신 경우에 또 사전이나 사후에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모두 공결로 처리가 됩니다. 공결. 그래서 인정결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점수가 깎이지 않으시고요. 출석도 인정해주는 그런 결과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이라 공부하느라 혹은 아파서 질병 또는 학원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사유 이런 것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는 무단결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점수가 깎여지게 됩니다. 요거는 미리 안내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제평가. 과제평가는 30점인데 이는 지금 우리 창의융합상상소 같은 경우에는 사전과제, 그 다음에 중간과제, 사후과제가 계속 있었었는데요. 이것들을 제대로 기한 안에 제출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완성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점수를 매겨주고 계십니다. 지도교사님들께서 매기시는 점수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도교사 수행평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 중간에 얼마나 창의성을 가지고 혹은 뭐 과제 집착력을 보였는지 아니면 우수한 과제 수행 능력을 보였는지 아니면 협동해서 해야 되는 수업의 경우 얼마나 협동심이 있었는지 책임감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감점이 있었다면은 수업 태도가 좋지 않다든지 참여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리정돈을 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못했다든지 핵심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욕설, 비방하는 말 이런 걸 했다든지 이랬을 때 감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사 재량으로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평가를 마무리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산출물 발표의 평가입니다. 앞서는 100점 만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100점 만점의 점수가 이렇게 30점으로 환산되어서 이 점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보고서 내용, 제출 여부 발표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한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결과는 전체적으로 합산돼서 2단계 대상자의 선정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된다. 그리고 지도교사 협의회가 또 몇 차례 있는데요. 그 지도교사 협의회에 의해서 평가 내용이 조금 바뀔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후에 선정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선정심사위원회의 결과 최종적인 2단계 학생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요. 요 위원회를 거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발되기 때문에 이 모든 평정 결과에 대한 것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만약에 동점자가 생긴다면 동점자 처리 기준은 우선순위가 출석평가고요. 그 다음에 지도교사 수행평가, 과제평가, 산출물 발표평가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단계 평가 그리고 지도교사 협의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정심사위원회 결과 최종적인 심화단계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선정된 친구들은 그 발표의 시기가 8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8월 중순이 될 거고 이 통보는 개별 문자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문자 통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개별 문자 통보 드림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요. 8월 중순 정도에 발표가 날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 모든 그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2단계, 즉 심화단계 운영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추후 심화단계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더 자세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심화단계는요. 대면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이 있습니다. 여기 대면 수업이 30시간 그리고 비대면 수업 시간이 20시간 이렇게 진행이 돼서 총 50시간으로 시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적인 일정과 충돌하진 않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하고요. 특히 반별로 요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초 3, 4학년 융합 AB반의 경우 목요일 수업입니다. 목요일 수업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초 3, 4학년 융합 AB반은 목요일 수업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지 않고 집에 가기 때문에 집에서 출발할 때 간단히 간식 같은 걸 먹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에서 뭐 간단한 간식 정도는 뭐 과자나 간단한 음료수 같은 거는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 8차례의 대면 수업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일정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내가 심화단계 수업을 잘 마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9월 1일이 첫 수업이고요.
10월 20일 날 대면 수업은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 계속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비대면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이것은 학생 주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팀별 운영 계획서에 따라서 20시간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팀별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계획서 작성하고 이 계획서대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서 초 3, 4학년 AB반의 경우 목요일 수업이었거든요. 대면 수업이. 근데 초 5, 6학년 융합 ABC반과 중등 융합 ABCD반은 수요일 수업입니다. 수요일 수업. 따라서 개인적인 일정이 수요일과 상충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자, 대면 수업이 시작되는 날짜도 8월 31일, 5, 6학년 같은 경우는 8월 31일, 중등 같은 경우에는 9월 7일입니다. 이 날짜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수업 시간도 좀 다릅니다. 초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4시부터 7시까지, 중등은 5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는 시간이 따로 주어집니다. 저녁을 먹는 시간이 따로 주어지기 때문에 김밥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혹은 도시락을 싸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총 한 8번 정도의 대면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간, 대면 수업 시간이 30시간이고요. 비대면 수업은 20시간으로 해서 똑같이 50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중간중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8월달부터 11월달까지의 수업은 팀별 운영 계획서에 따라 진행이 되므로 오른쪽에 팀별 운영 계획서를 계획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이대로 잘 진행이 되셔야 하고요. 이대로 잘 진행이 되셔서 모두 무사히 마친 친구들만 20시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대면 수업을 하는 장소,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창의융합상상소, 즉 영재교육원은 성지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지초는 강남대 근처에 있고요. 아마 여러분이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재교육원 성지초 건물 중에서도 2층과 3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과학실이 있고요. 과학실 2개가 정도가 있고요. 준비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강사실이 있을 거예요. 이 강사실은 명칭은 강사실이지만 여러분의 연구실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3층에도 역시 과학실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과학실 한 개의 이름은 장영실관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실에서 여러분은 연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실이 컴퓨터실입니다. 네, 지금 있는 친구들은 예전에 여러분의 선배님들이거든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강사실, 연구실입니다. 연구실. 연구실에는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융합적인 분야의 많은 도서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책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과학실의 모습입니다. 과학실은 총 3개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다 여러분이 실험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물품들은 대부분 준비실에 세팅되어 있고요. 준비실에는 정말 여러 가지의 실험 준비물이 있는데 자유롭게 여러분이 드나드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것은 수업하기 첫 시간에 아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1단계 산출물 발표회 참가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예년과 달리 줌이나 구글 미트를 활용하지 않고 메타버스 플랫폼인 잽을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잽에 참가 시 꼭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잽 참여 주소는 산출물 발표의 당일 구글 클래스룸 수업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미리 공지하지 않고 당일 수업에 공지 예정이므로 꼭 알아두시고요. 이 공지 시간은 대략 오후 3시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경 당일 구글 클래스룸 수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잽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 GD 선발 지원 시 우리 여러분께서 혹은 여러분의 학부모님께서 개인정보 취급 및 온라인 수업을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잽에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물 발표회의 경우 심사 및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오롯이 재원생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외부인은 일체 참여가 불가하고요. 참관도 불가합니다. 여기서 외부인이란 학부모님도 해당이 됩니다. 네,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사 당일 시작 10분 전까지는 반드시 입장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글 클래스룸 수업에서 공지되는 산출물 발표의 일정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5시에 시작이라면 4시 50분까지는 반드시 잽에 입장이 완료된 상태셔야 합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줌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비디오 시작 온, 음소거는 필수고요. 본인의 발표 차례에만 음소거를 해제해서 발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발표 순서는 이름 가나다 순이고요. 심사 상황에 따라 다소 발표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잽 화면으로 얼굴이 보여야 하고요. 보고서는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로 제출도 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재원생이 따로 PPT 파일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걸 공유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 세부 심사 관련 모든 사항은 당일 심사협의회에서 변동될 수 있고 심사협의로 결정이 됩니다. 또한 이 심사의 결과는 비공개 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구글 클래스룸 및 메타버스 플랫폼 잽을 활용해서 산출물 발표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원생 여러분께서는 평소처럼 크롬 웹브라우저를 여셔서 창의융합상상소 G 스윗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선생님은 지금 가상의 학생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평소처럼 클래스룸을 접속해 주세요. 선생님은 테스트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접속을 할 거고요. 여러분은 창의융합상상소 클래스룸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수업 창을 여셔서요. 새롭게 만들어진 주제를 확인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현재 볼 수 있는 주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산출물 발표의 사전 오리엔테이션 영상 시청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산출물 발표의 보고서 제출 과제창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한테는 보이지만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1단계 산출물 발표에 참여 안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생성은 되었지만 당일날 오픈이 될 예정이므로 그러니까 산출물 발표의 당일 오후 3시 정도에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전 오리엔테이션 영상 시청 부분을 열어볼게요. 클릭을 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료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아직 그 영상을 올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에 영상이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영상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자세히 영상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영상에 수록되는 내용은 앞서 들으셨겠지만 산출물 발표에 참여 일시나 방법 등 개괄적인 내용이 모두 들어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잽 참가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꼭 한번 자세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제 보고서 제출 준비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보고서 제출 부분을 볼게요. 자, 보고서는 산출물 발표회 전날 오후 8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출하는 파일 이외에도 당일날 발표할 수 있는 PPT 파일을 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따로 PPT 파일을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과제를 한번 볼게요. 평소처럼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구글 슬라이드에 삽입하여 제출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셔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파일을 제출하고 싶은 경우에는요, 구글 슬라이드에 영상을 직접 삽입하지 마시고 추가 또는 생성 버튼을 누르셔서 영상 파일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전 OT 영상 시청 부분과 보고서 제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초등 3, 4학년 융합 B반의 경우 이 날짜가 다를 거예요. 아직 수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날짜가 일주일 뒤 정도까지로 기한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날짜대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물 발표회 당일날 공개되어서 보이게 되는 1단계 산출물 발표회 참여 안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 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 3, 4학년 융합 B반의 경우 7월 6일이 아니라 7월 13일로 보이시게 될 겁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자료 보기도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잽 참여 링크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윗부분을 보시면 간략하게 참여 일시와 당일 준비물, 심사 시간, 참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재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자, 잽 참여 링크와 비밀번호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링크와 비밀번호를 활용해서 잽에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링크 부분을 블럭을 잡으셔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새 창을 띄워서 접속해 보겠습니다. 새 창을 띄우는 방법은 선생님 마우스 커서를 따라가다 보면 윗부분에 플러스 조그만 부분 있으세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옴니박스 부분, 주소창 부분에다가 컨트롤 C 했던 그 주소를 컨트롤 V 하여 복사 붙여넣기 해주십니다.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잽 화면으로 접속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컴퓨터의 경우에는 잽 공간으로 여러 번 접속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접속이 가능한데요. 여러분의 컴퓨터의 경우에는 이 화면으로 바로 접속되지 않고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카메라 사용과 마이크 사용 허용을 요구하는 화면인데요. 모두 허용을 체크해 주세요. 이 화면에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가 저절로 잡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이 카메라 화면에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접속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우스 커서가 아닌 여러분 컴퓨터의 방향키로 여러분의 캐릭터를 움직여 보게 될 건데요. 자, 이렇게 방향키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지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현재 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이름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마우스 커서를 쫓아서 오른쪽 위로 오시면요. 여러분의 캐릭터가 보이실 거예요. 캐릭터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바타 꾸미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름과 상태명과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름 부분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속교와 이름을 적어줍니다. 선생님은 가상의 인물을 정해볼게요. 영재초 박과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태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헤어부터 얼굴까지 선생님이 원하는 캐릭터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헤어는 이걸 골랐고요. 의류는 얘를 골랐고요. 피부는 얘를 골랐고요.
얼굴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되자마자 이렇게 영제초 바깥 그리고 내가 설정한 캐릭터 모양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졌다면 한번 공간을 탐색해 주세요. 왔다 갔다 내 자리가 어디가 될 건지 한번 의자에 앉아 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발표자 혹은 발표대가 있는 부분으로 이동도 해봅니다. 지금부터는 발표자가 되어서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위해서는 PPT 파일을 먼저 열어 놓아야 하는데요. PPT 파일을 먼저 열겠습니다. 이렇게 창을 줄이고요. PPT 화면을 열겠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어 놓으신 상태에서요. 이렇게 제 화면을 다시 키우시고요. 선생님 마우스 커서를 따라오면 밑에 화면 공유라는 탭이 있습니다. 화면 공유 탭을 눌러주시면 화면 공유하기, 화면 오디오 공유하기 부분이 있는데요. 화면 공유하기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전체 화면이 아니고 창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이 띄워놓은 PPT 파일이 보이십니다. 클릭해 주시고 공유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의 파일이 공유되어서 발표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을 넘겨가면서 발표를 해주십니다. 슬라이드 쇼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화면에서 그대로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공유를 중지하는 것은요. 여기 밑에 보시면 공유 중지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 중지 버튼을 눌러서 공유를 중지합니다. 네, 이렇게 다시 제 화면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방법으로 심사 당일 제배에 접속해 주시고요. 제배에 접속한 이후 공간을 탐색하고 계시면 심사위원님께서 출석을 확인하시면서 번호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 번호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번호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후 번호 순대로 발표자석으로 나와서 준비하신 보고서 PPT를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1단계 산출물 발표의 안내 및 2단계, 즉 심화 단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요. 산출물 발표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